세계사 EBS 연계 교재만 공부해도 수능 만점 받을 수 있어요? Q&A 특강 유성환의 똑똑똑 세계사.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바로 유성환입니다. 좋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세계사 아주 열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흐뭇합니다. 열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질문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여러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있었습니다. 선생님, EBS 연계교재, 즉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 공부해도 수능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조금 만점 받아야 되는데 만점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사에서, 수능 세계사에서 연계교재는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두 권입니다. 즉 제일 중요한 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요, 여기 안에 있는 주요 내용, 그리고 주요 자료, 이런 것들이 수능에 직접적으로 70% 가까이 연계가 될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중요한 교재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든가, 문제는 당연히 다 풀어보셔야 될 것이고요, 주요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 반드시 다 보셔야 될 것입니다. 선생님, 근데요, 저는요, 중요한 교재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럼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수능 세계사 꼭 만점 받아야 되거든요, 라고 질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해요.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서 분량만큼 많은 분량이 없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못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를 당연히 다 풀어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 분석이나 이런 거는 끝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계사 과목의 특성상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요, 그러니까 제가 수능 개념에서 강의해드렸던 내용과는 그 구조가 좀 달라요. 저는 중국사 한 다음에 이제 춘추전국부터 그냥 쫙 흘려서 명청 지나가서 중국 현대사까지 쫙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인도사 끝내고, 일본사 끝내고, 서아시아사 끝내고, 동남아시아사 끝내고,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사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나라별로 내지는 지역별로 하나 딱 한다라면 거기에서 고대부터 해서 그냥 쫙 뽑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의 세계사 교과서가 제가 수능 개념에서 강의해드렸던 이러한 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수능 특강 세계사나 수능 완성 세계사 같은 경우는 고대 유럽에서의 있는 여러 역사들 한꺼번에 다루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의 역사, 이런 식으로 이제 다뤄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아마 교과서의 서술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세계사 교과서가 한 몇 년 뒤에 또 바뀌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바뀐 교과서에서는 제가 수능 개념에서 강의했던, 수업했던, 구성했던 그거대로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수업했던 게, 수능 개념에서 수업했던 게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교재를 주로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 정리는 뭘로 하시는 게 좋습니까? 제 수능 개념 강의를 바탕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 수능 개념 강의를 기초로 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를 적절하게 융합하면서 완벽하게 한 문제로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면, 선생님, 그럼 이 세 권의 교재만 완벽하게 준비하면요, 수능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만 듣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적응도를 키워나가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모의평가라든가 수능, 대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선 최근에 치러졌었던 어떤 문제요? 그렇죠,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 평가원 모의고사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풀이를 병행하셔야 돼요. 굳이 병행이 아니더라도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내용 정리가 끝난 다음에는 평가원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수능 개념 강좌로 여러분의 인지구조의 기초를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어떤 나라가 나온다 하면 그런 주요 내용들이 딱딱딱 떨어져야 돼요.
이거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수능 특강 교재랑 수능 완성 교재보다 제 수능 개념에서 제가 수능 개념 강좌로 했었던 것이 여러분이 인지 구조를 잡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믿어보세요. 제게 훨씬 유리하고요. 공부해 보신 친구들은 알 겁니다. 많이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왕조별로 탁탁 정리해드리고 중국 근현대 파트도 이렇게 시기순으로 딱딱딱 사건별로 정리해드리니까 여러분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자, 이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수능 개념에서 분명히 다 다뤄드리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료의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제 수능 개념 교재가 정말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교재이긴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자체가 연계 교재는 아니잖아요. 제 수능 개념 교재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안타깝게도 또 한편으로 당연하게도 연계 교재는 아니에요. 제가 혼자 만든 교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교재의 자료와 여러 문제들을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하면서 반드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공부한다고 우리가 정리가 되냐? 그랬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문제를 푸는 적응력이거든요. 당연히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교재가 좋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제가 분명히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출제되었던 특히 평가원 모의고사, 여기서의 평가원 모의고사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본수능 11월 치러지는 본수능 문제를 말합니다. 이 문제로 최근 치러졌었던 평가원 모의고사 최소한 3년치, 좀 많게 욕심 부려보자면 5, 6년치 여기에 있는 이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융합된다라면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또 뭐까지 가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청 모의고사. 그런데 여러분 교육청 모의고사를 막 10년 전 거 이런 거는 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땐 평가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까지 이런 거 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 작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에 있는 문제 꼭 풀어봐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풀어보면 좋죠. 문제 풀어봐서 나쁠 건 없어요. 거기에 있는 그 교재 오류나 이런 건 거의 없는 문제들이니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연계 교재라서 푸는 문제라면 당연히 2016년 수능을 대비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질문하거든요. 선생님 3년 전에 수능 특강 문제 풀어보면 좋을까요? 문제 풀어보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그렇게 직접적이진 않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직접적인 문제,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전에 수능 개념, 거기에다가 수능 기출 문제까지, 수능 기출 특강까지 완벽하게 된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수능 완성 분명히 수능 세계사 만점 가능하다라는 거 당당히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세계사 고민 해결사 유성환이었습니다.